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7거래일 만에 힘겹게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와 또 미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가 모두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나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의 시스템 문제로 거래가 3시간 동안 중단되는 최악의 마비 상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8월 23일 금요일장입니다. 먼저 어제 우리 시장은 사흘째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이틀째 매도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1850선 아래에서 장을 마감 짓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 투매 현상 나면서 코스닥 지수는 2%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 풍폭 이어받을 수 있을지 출발 상황도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점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반등했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는 7거래일 만인데요.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44% 오른 14,963.7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0.86%,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올랐습니다. 다만 나스닥 시장에서 3시간 동안 거래가 중단되는 최악의 마비 상태가 발생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나흘 만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지수가 3개월 만에 확장세를 회복한 가운데 유로존의 민간 경제 활동도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를 살렸습니다. 범유럽권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1% 이상 올랐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지표인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는 전주보다 13,000선 증가한 33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다소 웃돌았지만 추세적인 청구 건수는 6주일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제조 PMI 예비치는 53.9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54를 밑돌았지만 지난 7월 확정치인 53.7을 웃돌았습니다. 기준치인 50을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살렸습니다. 이달 유로존의 민간 경제 활동이 최근 26개월 만에 가장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로존 경제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장세로 돌아서는 등 경기 회복세가 확연해지고 있는데요. 유로존의 복합 PMI 예비치도 51.7을 기록하며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어떤 내용으로 꾸려졌는지 주요 코너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정헌의 시초가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군증권 영동지점의 강정헌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한 주 시장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부 테마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해서 대응하기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먼저 한 주간의 종목들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비아트론, 쌍용차, 롯데푸드까지 주요 손절물이 제가 제시한 손절가를 이탈한 모습입니다. 에스맥과 파트론, 특히 어제 같은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손절가를 좀 이탈한 이후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있고, 월 사상 수혜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27,000원대까지는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악화가 된 측면에서 주가가 좀 급락한 종목들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저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측면을 봐야 되겠는데, 일단 원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 손절가 이탈하고 거래가 바닥으로 나서 많이 늘어난다면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준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장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먼저 오늘장 어떤 종목으로 시초가 공략해보면 좋을지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작 종목은 일치 디스플레이입니다. LED의 기판재료로 사용되는 사파이어 웨이퍼와 태블릿 PC,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이 터치스크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터치패널은 그 정전 용량 방식 기술을 인정받아서 2010년 10월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납품을 시장으로 해서 올해 11월에 첫 휴대폰용 터치패널 납품에 성공하는
2010년 10월에 11월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수가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첫 번째도 역시 삼성전자 태블릿 PC 확대의 수혜인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 3를 3가지 화면 사이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태블릿 PC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태블릿 PC 시장에서도 이 스마트폰과 유사하게 안드로이드의 점유율 확대가 지속되고, 또한 그 삼성전자의 점유율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태블릿 PC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패드의 점유율이 60%를 상회했습니다만, 올해는 2분기까지 32%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점유율은 지난해 8%에서 올해 1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향후에도 이 삼성전자 태블릿 PC용 터치스크린 점유율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그 LCD 디스플레이의 그 터치스크린 패널 그 중형 출하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80% 증가한 1,600만 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태블릿 PC용 터치스크린 패널 매출액도 이 7에서 8인치대 이 보급형 제품 비중 증가와 더불어서 단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 전년 대비해서 29% 증가한 580억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둘 수 있고요. 두 번째는 3분기 최대 실적 전망입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030억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2%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은 148억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26%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치는 부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영업이익이 148억으로 그나마 좀 상회했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3분기에는 그 삼성전자의 모델 교체로 인해서 4, 5월 동안 일시적으로 터치스크린 매출을 하락했습니다만 6월부터 이 신제품 출시 출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사상 최대 월간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3분기에는 태블릿 PC용 터치스크린 패널 증가와 더불어서 영업이익도 전분기 148억에서 한 30% 증가한 20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마찬가지 전분기 대비해서 한 40% 증가한 2천억대를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세 번째는 저가 매트와 외국인 기관 수급관 부분인데, 올해 실적은 전체적으로 현 주가가 PER 800 수준입니다. 터치스크린 패널 평균 PER 10배 이상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고, 22,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과 외국인과 기관도 8월 3일 이후에 기관 19만 주, 외국인 25만 주의 순매수를 보이는 부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4%좀 급락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3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되면서 저평가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설명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가격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가격대는 매수가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8,500원과 18,700원 밴드를 설정해드리겠고요. 소저가는 16,000원 하는 시에 소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메리츠 종공증권의 강정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이번 한 주 아시아 신흥국 우려의 외국인의 매도까지 이어지면서 힘겨운 장이었는데요. 오늘 미국방 hul풍을 기대할 수 있을지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플래닛 투자연구소 황규섭 팀장님과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동시효과상 흐름을 좋았는데 황규섭 팀장님, 현재 코스피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삼성전자가 2% 넘게 급등해서 출발하는데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장에 약간 좀 반등이 있었죠.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양적 완화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나라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수혜를 조금 덜 받았다는 측면에서 조정이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적 완화가 실제로 축소가 된다고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조정폭은 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 여러분께서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충분히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좀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좀 더 살펴보신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파업의 여파를 딛고 0.8%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에 좀 나서고 있는데요. 1%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신한지주라든지 한국전력 이런 금융주라든지 기타 전기 민감주 말고는 죄다 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특히나 IT의 상승이 좀 더 반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들어왔네요. 1861포인트고요. 등락은 한 0.7%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개인이 355억 원 정도 좀 매수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68억 원 정도 매수, 그리고 기관이 312억 원 정도 매도에 나서면서 시초가는 이렇게 상승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도 소폭이나마 좀 매수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일본 증시 역시 현재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전날 대비 1.62% 급등세로 출발하면서 13,581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의 상승폭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코스닥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1% 넘는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일도 2.4% 넘는 급락을 하게 되면서 52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쪽 같은 게 조금 오랜만에 상당히 좀 반가운 반등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4% 정도 상승한 523.5포인트에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조금씩 상승폭을 확대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이런 반작용으로 인해서 반등도 상당히 크게 현재 나오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그동안 좀 잘 버텨줬던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는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도 충격을 받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전에 외국인들은 189억 정도 매도를 했었지만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매수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좀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매수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개인과 그리고 기관 주체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어제 개인 쪽 그리고 기관 쪽은 매수에 나섰지만 오늘 아침 쪽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현재 8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 5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 매도 출발을 하고 있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의 매수가 얼마만큼 확대되냐에 따라서 시장은 반등폭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상당히 좀 반갑게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5% 정도, 파란에서 1.24%, CJ홈쇼핑이 0.27%, GS홈쇼핑이 1.53%, SK 브로드밴드가 1.16%, 태용이 2.27%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보다 아래쪽으로 좀 더 살펴보게 된다면은 동성화 1.16%, 그리고 최근 ESS에서 관련돼서 부각이 되고 있는 포스코 ICT가 2.77%, SFA가 1.64%, 성강밴드가 1.75%, 큐팅 관련주가 최근에 상당히 조금 수급이 호전이 되고 있는데 아침 출발 모습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OCI 멀티가지가 1.01%, 네오이지 게임즈가 1.32%, 태광이 1.2%, 동국의 SNC가 3.6% 정도 상당히 강세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 메가스터디가 마이너스 0.7%, 그리고 코인팜이 현재 마이너스 0.54% 정도 하락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출발 상황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오늘 순서는 IBK 투자증권의 윤영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뉴욕 증시 힘겹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7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 짓기도 했죠. 현재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관련 이슈와 중국과 유럽의 제조업 채권지표 호조가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범위에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 연준이 연내 양적 완화 축소에 거의 의견 일치를 보여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 압력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8월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발표된 유로존 8월 합성 PMI 지수 예비치가 51.7로 2011년 6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로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주춤하면서 유로화는 전거래일과 비슷한 1.33달러대에서 엔화는 달러당 98.7엔 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5.6원 상승한 1,123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FOMC 의사로 공개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1120원대 영역에서는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꾸준히 출하됐고 장중 발표된 중국 제조업 체감 지표가 호조가 추가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오늘은 중국과 유럽 등 주요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달러 강세가 제한적이라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밤역의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서프 포인트를 감안하면 어제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2.6원 하락한 1122.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1120원대에 진입하면 꾸준히 고점 달러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연준 의장 교체나 유로존 경기 회복 여부에 대한 논란 등 그간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슈들이 잠잠해지고 있다는 점도 원화 소폭 강세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20원 내외로 어제보다 주 거래 가격대를 소폭 낮춘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달러 강세가 제한적이다, 소폭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환율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RBK 투자증권의 윤영교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고스톱의 작전 타임 세워보겠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15,000선 회복에 실패하면서 120에서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금요일장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또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작전 세워봐 주시죠. 네, 일단 다우지수가 경기지표 호조세로 인해서 소폭 반등권에 들어왔는데 언제는 위기, 언제는 호조, 참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다우지수가 121선에서의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 121선을 지켜준다면 추가 반등권까지는 열어두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가 마이너스 1% 정도 개파락을 출발하면서 아시아 증시 중에서 또 가장 큰 낙폭을 좀 보였는데 오늘이나 내일 정도 이 갭을 메우는 작업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럼 하락이 이제 멈춘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다우지수도 그렇고 우리 지수도 그렇고 변곡 라인에서 급락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우지수가 121선 라인을 이탈시킨 상황에서 반등 후에 랠리를 할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 증시도 월봉 차트를 잠시 보시면 이 형광색선 라인, 이 형광색선 라인이 그동안의 미국 금융위기라든지 유럽발 악재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악재들로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이 형광색 라인들이 지지가 됐었는데 중요한 건 이번이 세 번째 지지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쌍바닥이다, 쓰리바닥이다라고 하는데 이 쌍바닥, 쓰리바닥에서 하방 경직을 강화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이 돼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력한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지지 테스트만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바닥의 지지력은 점차 약해지면서 무너지는 꼴이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요.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현재의 구간은 아주 중요한 구간 안에 들어왔다. 이 월봉에서 쓰리바닥이 이탈이 된다면 사실상 다우지수도 더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것이고 우리 지수도 오늘 상승 출발은 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갭을 메우는 작업이 진행이 될 것이지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트레이딩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더 이상 큰 호재거리가 없다 보니까 하락시킬 빌미를 아시아 쪽에서 찾으면서 금융위기라는 이런 사기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분간의 기술적 반등의 흐름은 이어질 수 있으나 아직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여기서 돌려놓는다면 1890선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일단 참고를 하시면서 물리신 분들은 종목에 따라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셔서 지수 저항 구간에서는 평단을 낮춘 종목들은 일단 빠져나왔다가 포트를 재구성하는 전략으로 보시면서 수익률 측면 그리고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코스닥인데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이나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살아나줘야 코스닥 지수도 살아나면서 개별주로 함께 동반상승이 가능한데 큰 그림에서 보면 현재 윗꼬리를 달고 서서히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코스닥 지수를 상승했던 축이 셀트리온의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 이 셀트리온의 흐름이
21선의 변곡 라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셀트리온이 21선을 지지하고 돌아서면서 코스닥 시장을 세워놓는다면 상당히 양호한 지수 흐름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돌려놓지 못하고 하방으로 간다면 코스닥은 추가 조정으로 무게를 실으시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21선을 지지하면서 세워놓았으면 좋겠지만, 주봉 차트를 보시면 4주째 지금 윗꼬리만 지금 달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저 저항 때는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저항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권에 들어온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리스크 관리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매매보다는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드셨을 텐데, 일단 저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크게 손실이 없죠? 현재 삼성전자 풀배팅 사인을 드리고 그대로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뭐 한 2%대 상승 출발하면서 다시 4%대로 수익권으로 좀 들어온 모습인데, 일단 시장 상황이 좋을 거라고 좀 예측을 했으면 뭐 여러 종목 들여서 트레이딩을 좀 지속적으로 했겠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다우지수 21선에서의 반등 하락 체크하자, 뭐 121선에서의 반등 하락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린 것도 거의 뭐 한 달이 다 돼가고요.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다우지수를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대외적인 호재 혹은 악재에 따라서 뭐 다우지수가 신고가의 연속성을 가질 것이냐 못 가질 것이냐의 변곡 구간이었기 때문에 종목들도 뭐 최근에 수익을 많이 냈다가 한 종목 손절하고 지속적으로 좀 삼전을 들고 가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종목보다는 수익 중인 종목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청자분들 보유 중인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해 드려서 추매를 할지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짜드리면 상당히 좀 좋을 텐데, 상황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좀 개별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오늘은 생각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데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이슈 및 테마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주가 모처럼 좀 강하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무엇보다 6거래를만 좀 사주고 있더라고요. 황수석 팀장님, IT주 흐름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 뭐 시초가보다는 약간 좀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네. 1.5% 정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대 자체가 130만 원 아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뭐 그렇게 좋은 영향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뭐 외국계 창구 쪽에서 좀 많이 시초가에 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장이 또 지금 살짝 좀 밀리고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좀 돌아서면서 삼성전자 또한 약간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30만 원을 계속해서 여느 전문가들이 말하든 130만 원 아래는 계속해서 좀 좋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월 4일 날인가요? 그 신제품이 발표가 되죠. 노트3와 함께 갤럭시 기어가 좀 발표가 되는데, 과연 그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가가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소송이라든지 뭐 애플의 소송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지나간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체력, 즉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의 체력상 그런 것들이 견디기에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 하이닉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IT 대장주 중에서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담당하고 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요새 좀 반등이 좀 크게 좀 나왔었습니다. 26,000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28,000원까지 좀 올라온 모습인데요. 하이닉스를 보실 때 뭐 항상 뭐 말씀드릴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주식이죠. 참 쉽고도 어려운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요새 좀 즐거운 좀 소식이 있는데, 대차 잔고, 즉 공매도 수량이 증가할 수 있는 그 대차 잔고 자체가 4,200만 주에서 지금 거의 절반가량으로 며칠 사이에 줄어버렸습니다. 지금 한 2,300만 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잠재적인 공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게 되고 IT 전반에 대한 상승폭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삼성전자 뭐 130만 원
아래, 그리고 하이닉스 3만원 아래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IT 제품이 많이 팔리고요. 3, 4분기로 갈수록 소황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일어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좀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럼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 수출업체인 동사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 4분기로 갈수록 상상의 실적은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예측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 또 이슈가 있었죠. 어제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인 둥근 모서리 디자인을 다시 심사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애플의 고유 특허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삼성전자 호재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팀장님? 일단 삼성전자 그 둥근 특허 같은 경우는 ICC 발표에서도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와서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 휴대폰을 만들 때 신경을 좀 덜 쓸 수가 있겠죠. 이미 한 번 판결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년 3월이었나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별로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증권주 흐름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썼던 종목들인데 조금씩 바닥 탈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 출발 상황 어떤지도 점검해볼게요. 일단 뭐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0.3%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초가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증권주를 보는 뷰는 좀 어느 정도 건설주와 좀 같습니다. 건설주가 바닥권까지 떨어지고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건설주가 좋다는 얘기 참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GS건설을 필두로 해서 해외 수주 즉 중동에 저가 수주를 했던 종목들은 좀 모두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증시 전반에 좀 건설주 전반에 좀 영향을 좀 끼쳤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증권주를 왜 거기다 비교를 하냐면 결국에는 업황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펀드멘탈 자체가 좀 변해야 되는데 증권주가 떨어진 이유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가 떨어진 이유는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또 증권회사가 먹고 살고 있던 것이 대부분 수수료 산업이었죠. 수수료 산업이었는데 매매가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수익성은 좀 악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뭐 PEF라든지 M&A라든지 뭐 투자 사모펀드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엮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로 아직 탈바꿈하기에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그렇게 성숙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계속해서 뭐 수수료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묶여있기 때문에 증시가 2000선을 넘고 2200, 2300을 가고 다시 한번 화랑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증권주에 대한 투자는 좀 더 아직 좀 섣부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는 사이 외국인의 수급을 보니까 다시 또 16억 원 소폭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 중에서 매도 규모를 확대하면서 현재 좀 지수를 누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주 흐름도 점검을 해볼 텐데요.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강보합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밤 미국에서 기아차 소렌토가 리콜된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자동차주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점검 받아볼게요. 네, 일단 뭐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파업 여파 때문에 파업의 우려 때문에 상당히 좀 떨어졌던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해소가 되면서 잠깐 3, 4거래 정도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23만원 정도를 그려주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 6만 3천원 선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데요. 리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9,700개 정도입니다. 예전에 소나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리콜했을 때와는 약간 좀 다른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리콜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이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뭐 에어백이라든지 뭐 연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번 뭐 스트로파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 리콜 조치를 하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를 투자하실 때 이런 리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많은 리콜이 아닌 이상에는 다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축과 그다음에 뭐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흐름까지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이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 흐름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항공 우주 관련주가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어제 소식이 있었죠. 이 아리랑 5호 성공적인 발사 소식에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한양 대표적으로 비츠로테크 그리고 한양 ENG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한양 ENG 같은 경우는 5% 넘는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한양 ENG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좀 같이 볼 건데
한인지 같은 경우 2% 정도네요.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2%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의 어떤 무슨 보니까 우주 항공체를 발사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대비해서는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뉴스가 그동안 많이 좀 소진이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그동안 쓰였던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항상, 소실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그 어저께 9시 뉴스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비츠로테크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아리랑 5에 대한 어떤 그 견해들을 말씀하신 걸 봤는데 네. 해당 비츠로테크 같은 상당히 수혜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 종목도 아침 쪽에서는 그렇게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테마는 조금 잠잠하던 것이 좀 아이러니컬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는 많이 뉴스에 대해서 소진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스마트 그리드 테마 쪽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정부에서 정부책을 어떤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침 쪽에 좀 부각이 되고 있으면 뉴스를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 뉴스 좀 같이 보신다면은 10월 달에 예비 사업자를 세계에서 한 4개 정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 그리고 겨울만 되면 계속 전력 대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여름, 겨울 되면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최근에는 ESS 관련주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테마성 흐름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 계획이 얼마만큼 추진이 되냐가 앞으로 향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여름 그리고 겨울 쪽에 반짝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예비 사업자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이 예비 사업자들을 통해서 어떤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어떤 산업체라든지 그리고 가정용 어떤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전력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포스코 ICT가 대표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의 광양 공장에 현재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ESS 장치를 전략 저장 장치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큰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 그리드의 대장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뿐만 아니라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포스코 LED, 그러니까 자회사를 통해서 산업용 그리고 가정용 LED 조명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전력 대란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전략 이런 부분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ESS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ICT뿐만 아니라 아침 쪽에 일진전기도 한 2.7%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은 현재 얕게나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위쪽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얼마만큼 하반경성이 좀 더 나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주가가 조금 잘 버텨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3D 프린터 관련주 좀 연이을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4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했던 TPC가 오늘은 조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 딜리라는 종목이 새롭게 또 편입되면서 9% 이상 오늘장에서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틀째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딜리라는 종목부터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네, TPC 그때 이전에는 세중이라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네. 3D 프린터 테마 내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숨겨진 종목들이 계속 찾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인 수혜가 있는 기업들은 없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딜리라는 기업체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UV 프린트 제조 업체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미리 3D 프린트에 대해서 차세대 성장 동향으로 그러니까 신사업으로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앞으로 3D 프린트 사업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단순 논리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세중과 같은 종목들이 더 치고 나가고요. 거기서 어쨌든 대장주가 나와줘야 3D 프린트도 향후에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단순히 숨겨진 종목들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프린트 업체들 내에서 신사업으로 추가하는 회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숨겨진 회사들을 현재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숨겨진 테마를 찾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은 기대감에 의한 어떤 반등이라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딜리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상당히 유발이 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1,600원 정도 가격이 될 수 있겠네요. 1,600원에서 한 1,8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접근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지금부터 따라가시는 건 좀 무리 같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 개인적인 투자자분들의 대처 능력이 상당히 크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테마들, 테마는 항상 말씀드린 테마는 테마일 뿐이란 것이 답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전자결제 관련주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KG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모두 좀 2%대 강세 띄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 흐름도 살펴볼게요. 네, 시장이 조금 최근에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니시스는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니시스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주다 보니까 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같은 종목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이니시스 같은 게 최근에 부각되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스마트폰 현장 결제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출시가 될 삼성 원래 서비스를 통해서 오프라인 쪽으로 시장 진출을 하고 그로 인한 어떤 매출이 확대가 될 것이란 그런 기대감들이 이니시스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에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나오게 되면 그로 인한 실적 효과 그리고 매출 증가는 당연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얼마만큼 증가를 하는가 좀 중요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 대장 역할을 했었던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SK플래닛을 통해서 스마트 월렛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SK플래닛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SK텔레콤 사용자들 전부 다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월렛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날 같은 경우에도 중국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결제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자결제제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하반기에 실시가 될 그리고 실시할 예정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한 지금은 기대감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모바일 결제 관련주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실적보다는 더 큰 폭의 어떤 실적 개선이 나와줘야 하는 그런 딜레마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코스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만도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요. 2.6% 오르고 있습니다.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이 만도가 노사 분기 없는 임금 교섭에 좀 타결을 보였다라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만도 주가 흐름 체크해보죠. 네, 만도하면 자동차 부품 중에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주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회사 리스크 때문에, 자회사 지원 때문에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모두 좀 회복한 상황이고요.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좀 다르게 임금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 상당히 좀 회사를 볼 때는 좀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계속해서 들으셨겠지만 연계금이 10%룰이 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9.98%를 보유하고 있던 만도 지분을 좀 더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만도 지분을 늘리게 되면은요, 그동안 행해왔던 대주주들이 이번에 한라건설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만도에는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만 안정이 된다면 만도의 지금 가격은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같은 또 자동차 부품주이죠. 타이어 관련주인 넥센타이어도 흐름이 좋은데요. 넥센타이어가 2.8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요?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요새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컨센서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타이어주들이 상당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이유는 신차가 팔리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의 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좋지 않았다가 요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하지만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낮았기 때문에 다른 타이어주, 즉 한국 타이어라든지 이런 타이어들의 좀 반등보다는 좀 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과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양봉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차에 바로 번들로 들어가는 오일하는 그 신차 타이어 때문에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의 개선이 좀 되게 되는데, 신차의 타이어를 납품하는 어떤 효과가 좀 있게 되냐면, 차가 팔리면 팔릴수록 이제 교체 수요가 아니라 차가 번들로 들어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확보가 되겠죠. 다만 신차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계약이고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의 시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 홈쇼핑 주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1.6% 좀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무엇보다 5거래일만 좀 하락세에 그쳤다라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현대 홈쇼핑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죠. 네,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바닥에서 좀 이상적인 좀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요새야 좀 낙폭이 좀 크긴 했지만 바닥권에서부터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낙폭 또한 지금 60일선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한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니고
역시나 이제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좀 올라가고요. 취급거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은 충분히 좀 바닥권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차트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61선이나 120선 근처에 가면 반등이 다시 한 번씩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0분 동안 이번에도 또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고점 이상을 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액토리스포트가 오늘자 6%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좀 호재가 있었다고요? 정태근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전에 액토소프트 같은 경우에 뭐 중국의 게임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밀리언아스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그 뭐 2위까지 올라갔던 얘기가 나오고 2위 까지 올라갔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어쨌든 흥행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큰 폭의 반등을 주게 되면서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도 큰 폭의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동반적으로 현재 작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큰 폭의 좀 반등을 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지난달 그러니까 7월 18일 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 현재 중국 서비스 그러니까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2위를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인기 순위가 현재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국내 출시된 것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중국 매출이 한 2배 정도 더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폭의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서두 조금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큰 폭을 좀 반등을 주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를 좀 간단하게 좀 보게 된다면은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어쨌든 큰 추세를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부분은 좀 우상향하는 부분들은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지금 요 종목이 어떤 하단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201선인데 지금 작년 12월달 그리고 올해 6월달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8월달 다시 한번 접근을 했는데 이 201선만 지켜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 아무래도 시장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201선에 대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NRD 죄송합니다. NRD 한번 좀 보게 된다면은, NRD 같은 경우는 녹십자 지금 이제 건강기능식품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그 어떤 로열티를 NRD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아침 쪽에서 강세를 보인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잉크탱크가 아침 쪽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 때문에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나온 걸 좀 간단하게 보게 된다면은 저희 장 마감하고 난 뒤에 2분기 매출이 255억 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6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정도 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77%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실적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477%란 그 수치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다음 분기에도 과연 470%가 넘는 실적이 나올까? 그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너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실적 모멘텀에 대한 소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황규섭 팀장님, 먼저 오늘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은 조금은 좀 덮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수혜를 크게 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고요. 세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IT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안 본 나라 자체가 이렇게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같이 위기를 겪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중소형주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에 믿고 가는 것은 실적을 믿고 우리나라 경기를 좀 믿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정 시에는 더 반드시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다만 이제 1800선 초반까지 좀 밀린다면 그때는 현금 비중을 한 50% 이상 좀 확보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적 완화 축소 너무 좀 걱정하지 말자.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해보는 전략도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주 마지막인데요. 주 네. 마지막 부근에서 일단 판가운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반등을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필요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최근에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디지털 컨텐츠는 이번 주 10% 넘게 빠졌죠. 그리고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5%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섹터들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IT 부품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같은 모바일 게임주들이 현재 반등을 주게 되면서 시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을 통해서 제가 보기엔 추적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IT 부품, 모바일 게임, 섣부른 저가 매수는 아직까지 자제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장 전략에 대한 두 분의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플래닛 투자연구소 황규섭 팀장과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 두 분과 출발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에는 정대희 멘토와 최명성 멘토가 수익률 대결 펼쳤는데요. 먼저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자, 현재 최명성 멘토의 포트 나옵니다. 역시나 셀트리온 흐름이 막강하죠. 60% 육박한 수익률이고요. 현대아이스코 역시나 두 자릿대 이어가고 있습니다. 17%대의 수익률. 두산인프라코어가 2%, 반면 좀 밀리는 쪽은 SOL입니다. 3% 정도 손실 보고 계시네요. 자, 이어서 정제이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자, SL과 원익 IPS 매도하셨습니다. 반면 SK 브로드밴드 비중 20% 정도 챙기고 계셨는데 손절로 매도하신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최명성 멘토의 관심주입니다. 2013년 1분기 매출이 13%나 증가를 했고요. 또 유보율 역시 230%로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제일바이오 추천하셨는데요. 제일바이오의 매수가는 2,370원,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15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대희 멘토의 관심주입니다. 삼성 SDI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강하게 들어옵니다. 매수가가 16만 1,000원, 목표가가 17만 원,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앞서 살펴본 관심 종목 현재가의 흐름 짚어봅니다. 먼저 삼성 SDI입니다. 장 출발 3% 정도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6만 8,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제일바이오 역시 오늘 흐름이 좋네요. 1.6%대의 상승 흐름, 2,410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최명성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최명성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관련 종목 챙겨보도록 하죠. 네, 오늘 추천주는 제일바이오입니다. 네. 동물의약품 전문 회사로서 1977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2002년 1월 달에 상장한 증권 상장 법인인데요. 수입 원료를 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수입 구조는 좋은 외국산 제품을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2013년 1분기 매출이 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30%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신종 조류독감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동물 의약품을 취급하는 관련주가 강세인데요. 이글벳, 파루, 제일바이오 등이 좋습니다. 근데 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일바이오가 가장 바닥이면서 재무제표가 가장 양호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5% 정도 포트에 편입했는데요. 매수가는 2,370원, 어디 그 관련 근처에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3,500원입니다. 손절가는 2,150원입니다. 여기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일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총재가 연준 부양책만으로 제조업을 일으키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 시장의 경기 부양을 진행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실업률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그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법인세를 뭐 낮춘다든가 지금 전 세계에서 법인세가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고 그다음 일본이거든요. 법인세를 낮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셔 댈러스 연 총재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통화 정책은 줄여도 재정 정책만큼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최근 나온 유로존의 경제 지표도 좀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런 지표들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또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더라고요. 유로존 PMI 지수가 어제, 그러니까 지난달 네. 이어서 이번에도 50이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장은 좋게 보죠. 왜냐면 18개월 만에 계속해서 호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그 유럽 위기국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점을 보면 너무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굉장히 좋은데 프랑스는 아직 PMI 지수 50을 못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은 실업률이 뭐 20%대에서 10% 후반대까지도 있고 또 프랑스도 실업률이 1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그 낙관을 갖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또 지금 그 위기국제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이 정정 불안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독일 재무장관이죠. 쇼이블레.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 3차 금융제 금융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직 유로존이 그 전체적으로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완벽하게 좋다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불안 요인이 계속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아직 유로존이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존의 경제 회복을 아직은 좀 낙관하기는 이르다라는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명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로 10년 새 최대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좀 떨어져야 이익인데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좀 그 이유가 됐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 헤지펀드들은 원래 롱쇼트 전략이라 그래서요. 주가가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버블이 난 주식에 매도를 치고요. 또 장이 안 좋을 때는 잘 나가는 주식을 사서 수익을 얻어가는 게 이제 그들의 특징인데요. 이번에 지수가 한 18% 오르는 사이에 종목들은 평균 30%대 상승률을 주면서 공매도에 실패가 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10년 새 최대 쪽박이 났다고 하는데 윌리엄 매커먼이나 데이비드 아이온이 거기에 지금 해당된다고 하죠. 특히 나스닥에서는 테슬라라는 그 전기차 제조사 같은 경우는 300% 이상 상승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정말 쪽박이 난 상태냐 아니면 현재 쪽박이 진행 중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쪽박이 난 상태라면 일단 이들이 물량을 청산한 거로 봐야 될 것 같고 쪽박이 나고 있는 상태라면 조만간 쇼커버링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미국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실타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장의 상승 분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점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한 달 정도 뒤에 되면 자료가 나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요 며칠 좀 공포에 떨게 했던 신흥국 우려, 이사님은 걱정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역시 신용평가사도 같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피치가 인도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네요. 이제 전망이 이제 안정적이고요. 등급은 지금 트리플 B 마이너스거든요. 이러면 거의 정크예요, 정크.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 기업이, 이들 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있다는 거지, 인도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800억 불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금도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실제로 웬만해갖고 인도를 금융위로 몰아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피치는 얘기하고 있고요.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루피아 약세라든가 적자, 취약한 경제 성장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벌써 이 신용등급에는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흐름은 좋았는데 현재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마저 모두 좀 매도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기도 한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키포인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장의 문제는 선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3일 동안 눌렀던 것이 선물의 매도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도 유발이거든요. 그것으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뭐냐면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가 0.37 플러스인데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64니까 거의 1포인트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이 0.75가 상승됐지만 실제로는 1.75 정도가 상승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전향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시장에서 그 중국 관련주들이 얼마나 힘을 내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가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중국에 연계되는 경기민감주가 많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어저께 PMI 지수가 좋아지면서 경기민감주가 어저께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경기민감주들이 오늘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월 말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쿼드러블이기 때문에 월 말에 어떤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을 한번 보시면서 기관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키포인트까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출발 증시라이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